자, 오늘은 OMR 카드 형태로 풀겠습니다. 답과 해설 보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고요. 문제풀이 방식은 어제 이걸로 한다고 했었죠. 현재 37명이네요. 오늘 원래 9시에 하기로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10시로 하기로 했습니다. 약간의 혼선이 있어서 죄송하고요. 오늘 할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거죠. 자, 18년 3월 3일 겁니다. 자,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3월 3일자. 자,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자, 보죠. 다음 중 멀티미디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멀티미디어는 대용량이죠. 그리고 서로 양방향성이고, 그리고 디지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환경에서 생산, 처리, 전송, 이용되므로 상호 호환되기 위한 표준이 맞습니다. 표준이 필요하죠. 자, 멀티미디어는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 아날로그 시키는 게 아니라 디지털 시키는 거죠. 네, 여기가 아날로그 시킨 복합 구성체가 아니라 디지털화 시킨 복합 구성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2번이 틀렸네요. 여러분들 글씨가 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키울 수 있죠? 조금만 더 키워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3월 3일자입니다. 2018년 3월 3일자. 위에 보이죠? 여기. 네, 이거 보고서 들어오세요. 자, 다음 중 이게 1분에 40문제이기 때문에 1분에 한 문제씩 풀어나가야 돼요. 다음 중 비트맵 이미지를 확대했을 때 이미지의 경계선이 매끄럽지 않고 이거 레이어싱이죠. 디더링이 뭐예요? 제한된 색상으로 다양한 색깔들을 만들어주는 걸 디더링이라고 하고요. 모델링이란 모업이라고도 표현해서 3D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영이나 뭐 이런 것까지 색깔까지 다 집어넣는 걸 얘기합니다. 다음 중 정보사회의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범죄 증가하고 있고요. 정보기술을 이용한 해커들도 화이트 해커들도 막 발생되고 있으니까요. 화이트 해커는 사실 좋은 거니까 블랙 해커가 안 좋은 거죠. VDT 증후군 같은 컴퓨터 관련 직업 그쵸? 몸이 뭐 안 좋다든가 무슨 불임이 된다든가 또 허리가 휜다든가 이런 것들 거북목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된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편중으로 계층 간의 정보 수준 차이가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증가되고 있죠. 3번이 틀렸네요. 정보 처리 기술로 인간 관계 유대감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중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 이거 뭐예요? IoT죠? IoT죠 이거? 3번이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건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라는 말 자체로서 이제 IoT라는 것이 여러분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43명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중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컴파일러는 속독을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책을 읽을 때 속독을 한다. 한 줄씩 읽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그냥 훑어 내려가죠. 훑어 내려가 버리고 인터프린터는 한 줄씩 읽어 나가죠.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거예요. 인터프린터에 비해서 속도는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해요.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만 인터프린터는 직역을 하기 때문에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컴파일러 속도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빠를 거고요. 인터프린터는 좀 느리죠. 자,
번역 문제인데요. 아, 인터프린 번역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번역은 좀 다른 개념이고 컴파일러는 번역 속도가 오히려 느려요. 그러니까 컴파일러는 오류를 찾아내기는 오히려 어려워요. 반면에 인터프린터는 오류를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오류를 찾아내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에서 옳지 않은 건 4번이고요. 1, 2, 3번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프로그램 전체를 번역하는 거고 인터프린터는 한 줄씩 합니다. 그러니까 오류를 찾아내기가 인터프린터가 더 쉽겠죠.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인터프린터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컴파일러는 실행 속도는 빨라요. 인터프린터는 오히려 실행 속도가 좀 느린 면이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자, 번역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컴파일러가 느려요. 자, 그 다음에 FTP입니다. 파일 송수신 장치죠.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송수신 장치를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정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것은 계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파일의 업로드, 다운로드, 삭제, 이름 변경 등을 할 수 있고요. FTP는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돼요. FTP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전송하는 건데 바이너리 방식이 있고요. 아스켈 방식 모두 제공을 합니다.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할 때 주로 방문하게 되는 웹사이트의 전저우편 이런 것들을 통망라해서 포털 사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사이트는 뭐예요? A라는 정보를 A라는 정보를 가란 업체에서만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란 업체에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버가 다운되죠. 그래서 A라는 정보를 가란 업체, 나란 업체, 다란 업체에 이렇게 미러 거울처럼 보여줘서 분산시키는 걸 가리켜서 미러 사이트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중 인터넷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URL은 뭐죠? 인터넷 주소죠. 주소죠. 인터넷 주소 체계를 얘기합니다. URL이. 인터넷은 TCP/IP 프로토콜을 통해 연결된 상업용 네트워크로 TCP/IP는 상업용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규약이죠. 네, 상업용이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뭐 통제국은 인턴 NIC 인터넷이 통제 운영을 맡고는 있습니다만 상업용 네트워크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IP는 모든 컴퓨터를 구별해주는 고유의 주소 맞고요. IPv4가 있고 IPv6가 있다고 했습니다. IPv4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E 클래스까지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IPv6는요. 6는 16비트로 8개의 구역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저번에 한번 정리를 쭉 했으니까 그것만 확인해 보시고요. 뭐 기억 많이 나왔으니까 좀 더 할까요? IPv6가 왜 나왔죠? IPv4의 IP의 개수의 부족한 현상 때문에 IPv6가 나온 거예요. IPv6는 클론으로 구분을 하는데 0의 구역이 있다면 그 0의 구역은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할까요? 음, 컴퓨터 범죄 유형. 자, 전산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그렇죠.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해요? 가로채기, 가로막기, 그 다음에 위조, 그 다음에 변조, 변경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백신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뭐 제작 발표하면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이건 오히려 범죄가 아니죠. 2번이 해당하지 않는 거고 웹 저작권이 있는 거 복사하면 안 됩니다. 해킹에 대한 위조 변조. 그렇죠? 다음 중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컴퓨터와 사용자 간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4번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제어와 처리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제어하는 것과 처리하는 것으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기도 합니다. 운영해 주는 거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는 걸 가리키는데 2번이 틀린 것 같아요. 정답률이 상당히 낮네요. 아마 3번을 아마 대부분 많이 했을 겁니다. 아,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이거는 일반 프로그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프로그램들.
응용 프로그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에 11번. 다음 중 컴퓨터의 문자 표현 아스켈 코드는 몇 비트로 돼 있어요? 7비트로 돼 있죠. 예, 옳은 거 그랬습니다. BCD 코드를 확장한 아니죠. BCD는 6비트로 돼 있어요. 그죠? 대용도 아니고요. 2번 확장. 아, 여기서 확장이 들어갔습니다. 아스켈 코드는 원래 7비트인데요. 확장이 들어가서 1비트가 추가된 8비트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2의 8승이니까 256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자, 요게 2번이 이건 맞는 거예요. 확장이란 말이 들어갔다면 7비트가 아니라 8비트로 이용이 됩니다. 자, 3번에 이진화 10진 코드라고도 불리며 하나의 문자를 4개의 존이 아니라 3개의 존과 4개의 디짓으로 이루어져 있죠. 확장이라는 표현을 안 했으니까 이건 EBCD IC 코드라고 합니다. 3번은 EBCD IC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러 검출 및 교정이 가능한 2비트 에러 이건 뭐죠? 페리티 비트라고 하죠. 오류를 찾아내는 것은 페리티 비트. 그다음에 오류를 찾아서 수정까지 해주는 것은 해밍 코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의 연산 속도 단위. 연산 속도 단위는 이걸 1번은 미리초라고 하고요. 2번은 마이크로초, 3번은 나노초, 4번은 피코초. 그다음에 5세대가 있는데 팬텀초와 아토초까지 있어요.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0승,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00만 승,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이죠. 죄송합니다. 지금 자꾸 참가자들이 계속 들어오네요. 현재 참가자가 55명.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이건 10의 마이너스 9승, 3의 배수입니다. 이건 마이너스 12승. 그 다음에 팬텀초는 15승, 아토초는 18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속도가 가장 빠른 거는 피코초가 됩니다. 레지스터 가장 속도가 빠른 거죠. 명령 레지스터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걸 명령 레지스터라고 해요. 메모리 중 가장 빠른 거고요. 프로그램 카운터 자꾸 계속 나오죠.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운영체제 시스템을 기억하는 이런 건 아니고요. 다음 중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수치가 클수록 좋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죠. 오히려 작을수록 좋은 건 뭐라고 했어요? 램이죠, 램. 1번, 3번, 4번은 클수록 좋은 거고요. 이 램만큼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전에 나왔던 문제가 계속 나오죠. 약간의 변형을 가지고 계속 나와요. 다음 중 윈도우의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에서 고급 공유 설정 옵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공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네트워크의 검색과 그다음에 검색을 할 때 파일과 프린터를 공유할지 말지 그다음에 폴더를 공유할지 말지 등이 다 고급 공유 설정들이에요. 이더넷은 주소 체계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물리적인 주소를 나타내 주는 것이 네트워크의 공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앙처리 장치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죠? 중앙처리 장치는 뭐예요? 연산 장치와 제어 장치가 있죠. 1번은 연산 장치. CU 컨트롤 이거는 제어 장치. 자, 레지스터 중앙처리 장치에서 나오고 있는 중앙처리 장치에서 사용하고 있는 버퍼 메모리가 레지스터죠. 가장 속도가 빠른 거. SSD는 반도체 형태로 되어 있는 그렇죠. 보조교육 장치죠. 충격에도 강하고요.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다음 중 윈도우의 제어판의 프로그램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설정할 수 없는 거. 설치된 업데이트, 업데이트 설치된 거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쓸 거면 켜면 되고요. 안 쓸 거면 끄면 돼요. 윈도우 업데이트 자동 수행되게는 할 수 없어요. 이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물어와서 하는 거죠.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 알면 3번도 맞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동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업데이트 할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거.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 변경 제거 기능이 다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어판에 들어가게 되면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는 것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가 있고요. 그렇죠?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가 있고 자동으로 한다는 말은 없죠. 선택해서 제거하고 변경하면 돼요.
프로그램 제거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기능 켜고 끌 건지 등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동으로 한다는 말은 없죠? 네, 없어요. 다음 중 윈도우에서 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의 위치를 재정렬해서 단편화 제거는 뭐예요? 다 조각 모음이죠. 단편화 제거 이런 말 나오면 다 조각 모음이에요. 넘어갑니다. 요거 뭐죠? Alt 탭이죠. Alt 탭 누르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Alt 누르고 탭만 눌러서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이게 Alt 탭이에요. 로고 윈도우 마크와 탭은 이거 3차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윈도우 7이었을 때 3차원 형태고요. 윈도우 10부터는 3차원 형태는 아니고 윈도우 마크와 탭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로 나오게 돼요. 컨트롤 ESC 시작 메뉴죠. Alt ESC는 뭐예요? 열려져 있는 걸 순차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죠. Alt ESC 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답은 Alt 탭이네요. 윈도우의 속성창, Alt 엔터 하면 속성창이 열립니다. 그러면 파일 크기 같은 거 알 수 있고요. 속성창에 바로 가기는 없어요. 읽기로 할 거냐, 읽기 전용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만든 날짜 이런 것들을 속성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엑셀로 넘어갈게요. 부분합을 실행했을 때 부분합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는 거. 이건 이제 엑셀 이따가도 보여주겠지만 부분합을 우리가 하게 되면 부분합 한 다음에 잘못됐다 그러면 모두 제거라는 게 있어요. 4번에 모두 제거를 하게 되면 정렬하기 전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렬하고 나서 부분합은 항상 정렬 먼저 하잖아요. 정렬하고 부분합 들어가는데 그 정렬된 상태까지 돌아가는 겁니다. 부분합을 없앨 수 있다. 모두 제거를 통해서. 그다음에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피벗 테이블에서는 이것만 잘 확인하면 돼요.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피벗 차트가 만들어졌을 때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차트도 같이 삭제돼요? 아니죠. 피벗 차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값 영역의 특정 항목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 자,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 다음에 해당 항목을 더블 클릭하면 세부 항목이 시트로 나타나요. 이거 외우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따가 문제를 만약에 실기 때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그룹 수준을 확장하거나 축소해서 요약 정보만 표시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행을 열로 또는 열을 행으로. 그렇죠? 위치만 바꾸면 되잖아요. 클릭 드래그로. 행에 있던 걸 열로, 열에 있는 걸 행으로 위치만 바꾸면 바로바로 나타나죠. 피벗 테이블과 피벗 여기 나오네요.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함께 만든 후에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차트도 자동으로 삭제 안 되죠. 이거. 자, 아래 견적서에서 총 합계가 어디죠? 어디 나왔어요? F2. 여기 나왔네요. 이거가 얼마로요? 117만 원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목표값 찾기 하겠다는 소리네요. 그죠? D6셀이 USB의 할인율이죠. 이 할인율이 얼마나 바뀌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수식셀은 어디 들어있어요? 네, 여기 들어있습니다. F2에 들어있는 거고요. 찾는 값에 요 값인 117만 원을 넣어주면 되고요. 값을 바꿀 셀이 D5셀이 되면 됩니다. 네, 1번이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셀 나왔으면 셀을 선택하면 되고요. 값 나왔으면 숫자를 입력하는 것으로 알면 됩니다. 그러면 1번과 3번 중에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식은 어디 있는 거예요? 최종 결과에 여기에 수식이 들어있는 거니까 F2가 되면 되고요. 다음 중 엑셀에서 기본 오름차순 정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름차순은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거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빈셀 있잖아요. 빈셀은 오름차순으로 하든 내림차순으로 하든 꼴찌예요. 빈셀은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꼴찌입니다. 자, 1번 날짜는 가장 이전 날짜, 전 날짜가 더 작은 거잖아요. 뒤로 가면 날짜가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이게 오름차순인 거고요. 자, 논리값이 자 볼게요. 0이 작아요, 1이 작아요. 0이 작죠. 0은 false고요. true는 1이에요. 그러니까 오름차순 했을 때 0이 먼저 나와야 돼요. 즉 false 먼저 나오고 true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2번이네요. 그렇죠? 가장 작은 음수가 작은 거잖아요. 양수는 큰 거니까 오름차순 맞고요. 빈셀은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항상 마지막입니다. 항상이라고 돼 있어서 다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A1과 A2 두 개를 같이 잡았어요. 같이 잡은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컨트롤 눌렀죠. 만약에 컨트롤 안 누르면 어떻게 돼요? 10, 8, 6, 4, 2, 0,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컨트롤 눌렀기 때문에 얘 둘은 복사돼요. 그러니까 10, 8 욕하는 거 같네요. 18, 10. 10이 나와야죠. 아유, 죄송합니다. 다음 중 셀 서식의 표시 형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일반적으로 셀의 너비에 숫자가 너무 크게 들어가잖아요. 소수점일 경우에는 소수점 자릿수가 그 셀의 너비만큼만 나오고 반올림 돼요. 이렇게. 통화 형식은 숫자와 함께 기본 통화 기호가 뭐 원화 기호 있잖아요. 원화 기호나 유로나 달러나 이런 것들이 붙는데 회계 형태는 그러니까 우선 숫자는 무조건 오른쪽 정렬됩니다. 그리고 열의 너비가 좀 넓어졌다면 원화 기호가 이런 원화 기호나 유로나 달러나 엔화나 이런 것들이 맨 왼쪽에 가는 게 있어요. 맨 왼쪽 끝에 가는 게 있는데 그건 회계 형태예요. 회계 형태. 그리고 통화 형태일 경우에는 지금 통화 형식 물어보잖아요. 통화 형태는 숫자에 바로 붙어서 나옵니다. 이건 뭐 그냥 엑셀을 이거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엑셀을 열고서 할게요. 엑셀을 열어놓고 한번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2000이라고 썼습니다. 됐죠? 왼쪽 정렬됐죠? 자, 여기에 형식에서 제가 회계를 눌러볼게요. 회계 누르면 이렇게 기호가 아무리 늘려도 왼쪽 끝에 나옵니다. 하지만 통화 눌러볼게요. 통화 누르면 바짝 붙어서 나와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는 2번이네요. 왜요? 통화 형식은 숫자와 함께 기본 통화 기호가 셀의 왼쪽 끝에가 아니라 숫자에 붙어서 숫자 왼쪽에 나온다고 돼야죠. 셀의 왼쪽 끝은 회계 형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 형태일 때 0은 마이너스로 나타나요. 이것도 보여줄게요. 자, 0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회계 형태로 선택하면 이렇게 빼기로 나옵니다. 빼기로. 숫자의 경우에 음수는 빨간색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뭐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빨간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찾아서 바꾸는 기능이죠. 찾아 바꾸는 기능인데 볼까요? 찾을 내용, 검색할 내용을 입력하는 곳으로 와일드카드 문자를 검색 문자로 쓸 수 있다. 뭐가 있어요? 별이나 물음표가 있죠. 별이나 물음표가 있습니다. 서식, 숫자 셀을 제외한, 숫자 셀을 왜 제외해요? 숫자 셀까지 포함해야죠. 그렇죠? 2번이 틀렸네요. 옳지 않은 거 구하는 거 맞죠? 네. 숫자 셀도 포함합니다. 범위, 범위는 여기 범위 나와 있죠. 시트라고 되어 있네요. 현재 워크시트에서만, 시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워크시트에서만 하는 거겠죠. 만자가 나왔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모든 시트를 검색 통화 선택할 수 있다. 됐고요. 모두 찾기 검색 조건에 맞는 모든 항목이 나열되겠죠. 자, 2번 왜 틀렸어요? 숫자 셀을 제외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우선은 C2부터 G3, C2부터 G3. 그래서 점수를 보고 C5에 있는 점수를 보고 학점을 구하는 거죠. 자, 우선 학점이 A, B, C, D 학점들이 수평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슨 룩업이에요? 그렇죠. H룩업이죠. 3번과 4번 중에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학점 76. 자, 0 만약에 여기가 70이다. 그럼 70은 정확하게 있죠. 하지만 76은 70부터 79까지인 C학점을 받는 여기죠. 범위값이죠. 범위값은 정확한 게 아니라 유사한 거죠. 유사한 건 뭐예요? 0이 false가 정확한 거고요. true가 유사한 거예요. 그럼 true를 찾아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중 조건부 서식 설정을 위한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 규칙 유형 선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그러면 규칙이란 말 그대로 어떤 규칙이 세워져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임의의 날짜를 기준으로 자, 말대로 임의의 날짜가 뭔데요? 설정된 게 없잖아요. 규칙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없어요.
셀 값을 기준, 그죠? 값이라는 규칙이 있잖아요. 3이든 5든 10이든 어떤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을 지정한다. 그렇죠? 다음을 포함하는 예를 들어서 뭐, 뭐, 오 이유를 포함한다든가 오 이전을 포함한다든가 어떤 다음을 포함해서 할 수 있고요. 고유 또는 중복 값을 선택한다.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하지만 1번은 임의의 날짜는 어떤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정답률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잘 확인하세요. 이러다가 채점했는데 틀리면 민망하겠네요. 그죠? 다음 중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의 각 항목에 입력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매크로 이름 쓸 수 있죠? 매크로 이름 공백을 사용할 수 없다. 알고 있죠? 첫 글자는 무조건 숫자가 오면 안 된다. 문자가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더바는 괜찮아요. 바로와이키 영문자만 가능하죠? 만이라고 해서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 만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맞는 게 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문자 입력하기는 되면 자동으로 쉬프트 들어가죠. 네. 매크로 저장 위치입니다. 현재 통합 문서를 선택하면 모든 엑셀 문서에서 해당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죠.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지 현재 매크로가 아닙니다. 이건 퍼스널이라고 나옵니다. 3번이 틀렸네요. 틀린 거죠? 예, 옳지 않은 거. 4번 설명. 이건 설명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다음 들어갑니다. 매크로 두 번째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두 문제 나오니까 꼭 맞춰야 돼요. 정답률 상당히 떨어지네요. 그죠? 이런 문제들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매크로 이름을 선택한 후 실행 단추를 누르면 매크로 실행되죠. 그죠? 매크로를 열 때 어떻게 해요? 매크로 대화 상자. Alt F8 단축키도 외워야 됩니다. 2번 한 단계씩 코드 실행하게 되면 비주얼 베이직이 열려요. 비주얼 베이직이 열려서 실행 과정별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고요. 3번 만들기. 자, 만들기 단추를 클릭하면 뭐 빠른 실행 도구모. 자, 빠른 실행 도구미 뭐예요? 여기 있는 거 이게 바로 빠른 실행 도구모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말도 안 되죠. 그죠? 빠른 실행 도구미 뭔지 안다면 이 문제는 그냥 맞출 거저 문제죠. 잘 몰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빠른 실행 모금에 실행 명령을 추가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옵션 단추를 클릭해서 바로 가기. 예, 이거 매크로를 들어가서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어요. 지금 뭐가 있으면 될 텐데 만약에 없으니까 그러는데 있으면은 이 옵션 단추 눌러서 그렇죠. 바로 가기 같은 거 바꿀 수 있어요. 자, 32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형식, 즉 수식을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 맞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문제들이 나와요. 이런 문제들이 기본 3문제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문제가 사실 쉽지는 않지만 2개 이상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네, 2개 이상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랭크를 이용하면 뭐예요? 1등, 2등, 3등, 4등이 나올 거고요. 1등이면 1이 나오면 천하, 2등이 나오면 대안, 3이 나오면 영광, 4가 나오면 기쁨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D2가 뭔지 볼게요. D2는 합계네요. 얘가 D2가 지금 92예요. 그죠? 92, 85, 94, 97. 그러면 92는 가장 큰 게 97, 두 번째가 94, 세 번째죠. 그러면 천하, 대안, 영광. 영광이 답이네요. 이해되죠? 자, 다음 중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에서 레이블 그룹에서 삽입할 수 없는 거 찾았죠. 삽입할 수 없는 거. 레이블에서 우리 범위의 위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차트 같은 거에서 축 제목 나타냈고 차트 제목, 축 제목, 범위의 위치 뭐 이런 것들 나타낼 수 있죠. 항목의 제목도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텍스트 상자는 여기 나온 게 아니죠. 텍스트 상자는 뭐예요?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어떤 뭐 모양을 만들어서 텍스트 상자를 만든다. 거기서 나타내는 거지 레이블 그룹에는 얘가 없죠. 그죠?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어떤 거 있어요? 차트 제목. 그다음에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에서 차트 영역의 범례. 그죠? 축 제목. 그다음에 항목의 제목.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오류 값들이죠. 이건 뭐예요? 1번은 뭐예요? 0으로 나눴을 때. 0으로 나눴을 때, 또 빈 셀로 나눴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넘버, 숫자가 잘못된 거죠. 숫자가 잘못 만들어졌을 때. 네임, 네 이름이 뭐니? 함수 이름을 잘못 썼던 거 이럴 때.
이게 인수입니다. 볼륨. 인수를 잘못 썼을 때. 그러니까 수식에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넣었던 것이 바로 4번이 되네요.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수식 D 에버러지죠. D 에버러지 뭐예요? 평균.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필드 제목인 A4부터 시작해서 E10까지 다 잡았고요. 자, 여기를 필드 제목인 D4셀을 선택해도 되고 수확량이라고 써도 되고 또 하나 뭐예요? 숫자 1, 2, 3, 4 숫자 4를 써도 됩니다. 쓸 수 있는 세 가지. 그러니까 D4셀을 선택해도 되고 D4셀에 들어있는 글씨 수확량을 써도 되고 큰 따옴표 묶어서 그 다음에 숫자 1, 2, 3, 4 4를 써도 됩니다. 값을 옳은 것 그랬습니다. 수확량에서만 찾아볼 건데 조건이 뭐예요? A1에서 C2까지 여기가 조건이에요. 우선 나무 세 가지가 다 어때요? 같은 줄에 돼 있으니까 그렇죠? 다 만족하는 거죠. 우선 배여야 됩니다. 배에 해당하는 게 수확량이 14, 10, 그 다음에 8이 있어요. 14, 10, 8 중에서 높이가 10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높이가 보니까 요거는 어때요? 9죠. 9란 소리는 10을 초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배제됩니다. 빠지고 세 가지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면 18과 12 이 둘 중에 하나네요. 근데 20보단 작아야 돼요. 미만이 돼요. 20 미만 맞죠? 거기에 해당하는 수확량은 14와 10이니까 두 개 합치면 24. 두 개밖에 없으니까 2로 나누어서 12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런 형태 문제, 아까도 여기 왼쪽에 32번 같은 문제, 35번 같은 문제 이렇게 함수 형태로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3개 이상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 전에 또 있었나요? 함수 이런 것들이 있죠. 함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꼭 맞춰야 돼요. 꼭 맞췄으면 좋겠어요. 너무 발음이 큰지 모르겠는데 자, 3개가 나왔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36번. 엑셀의 화면 제어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화면을 우리가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프린터 될 때도 그렇게 되나요? 그렇진 않죠. 프린터 될 때는 설정한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1번이 틀렸습니다. 왜요? 화면에 워크시트를 더 크게 또는 더 작게 우리가 표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 인쇄에서도 설정된 화면의 크기로 인쇄된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1번이 틀렸죠. 리본 메뉴는 화면 해상도와 그렇죠? 화면 해상도가 떨어지면 리본 메뉴가 크게 보일 거고요. 화면 해상도가 높으면 리본 메뉴가 작게 보이겠죠. 따라서 형태를 표시할 수 있을 거고요. 워크시트에서 특정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블록을 설정한 후 영역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보여주겠다라는 얘기죠. 전체장에 맞게 축소해서 확대해서 내가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서 축소해서 보여주겠다, 확대해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본 메뉴가 차지하는 공간 때문에 작업이 불편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위로 올려버리면 되죠. 이거 올려버리면 작게 보입니다. 나오게 하려면요. 내리는 건 없어요. 뭔가를 하나 선택하고 나서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고정을 시켜서 나타내 주는 겁니다. 네, 최소화할 수 있다. 1번이 틀렸고요.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32분 43초 지금 지나고 있어요. 40분 안에 다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37번 풀고 있으니까 푸는 속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뭐가 들어가는지 볼까요? 차트 제목 없죠? 차트 제목 없어요. 자, 기본축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보조축 있습니다. 밑에 법리에 있죠? 항목이 김나래, 박진희, 한길수. 이게 항목이에요. 자, 그 중에서 요 합계가 보조축으로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요 합계 레이블이 들어갔죠. 레이블이 어디예요? 오른쪽에 한길수라는 사람의 합계만 레이블이 오른쪽에 들어갔습니다. 자, 1번 보죠. 합계 계열이 보조축, 그렇죠? 합계 계열이 보조축으로 나타났고요. 법례는 위치가 아래쪽에 있죠. 그 다음에 하반기 계열의 한길수 요소. 하반기 계열은 막대잖아요. 틀렸죠? 합계 계열의 한길수 요소의 레이블이 표시됐다.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자, 보조 세로축의 주 단위가 40. 자, 이거 40씩 올라갑니다. 주는요? 기본축은요? 10씩 올라가고 보조축은요? 40씩 올라가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상태에서 머리끌 바닥끌 작업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머리끌 바닥끌 여백을 충분히 하려면요. 문서에 맞게 배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디자인 탭의 옵션에서. 자, 머리끌 바닥끌 디자인 탭의 머리끌 바닥끌 그룹에서 미리 정의된 머리끌이나 바닥끌, 미리 정의된 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워크시트 페이지 위쪽 머리끌 영역을 클릭하면 리본 메뉴에 머리끌, 바닥끌 도구가 표시된다. 잠깐만요. 머리끌 또는 바닥끌 입력을 마치려면 워크시트 아래 곳이 아무 곳이나 클릭하다 맞는데요. 4번도 맞고 3번도 클릭하면 리본 메뉴 머리끌 도구가 맞고 그래서 3번, 4번은 맞아요. 2번 머리끌, 바닥끌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머리끌, 바닥끌 그룹에서 미리 정의된 머리끌이나 바닥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어요. 1번이 틀렸나요? 머리끌, 바닥끌 여백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머리끌, 바닥끌 디자인 도구 탭의 옵션 그룹에서 문서에 맞게 배율 맞는데요. 아, 정답률이 상당히 떨어지네요. 37%네요. 음, 우선 38번 패스하겠습니다. 39번.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시트 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메모는 시트에 포함된 메모의 인쇄 여부와 인쇄 위치를 지정한다. 잠시만요. 메모는 시트에 포함된 메모의 인쇄 여부 및 인쇄 위치에 지정하고요. 네, 시트 탭에서 메모 나오죠. 눈금선은 시트에 회색으로 표시된 셀 눈금선으로 맞습니다. 눈금선 체크하면 회색으로 나오죠. 인쇄 영역은 특정 부위만 인쇄하기 위해 범위를 지정하며 맞고요. 인쇄 영역 내에 포함된 숨겨진 행과열은 인쇄되지 않습니다. 알아두세요. 간단하게 인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서식을 배제하고 글자만 나와요. 모든 서식을 배제하고 글자만 나옵니다. 맞는 거고요. 다음에 다음 보죠. 다음 중 차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표면형 차트는 두 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는다. 맞아요. 이거 맞습니다. 알아두세요. 표면형은 이거 차트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 다 알 수 없어요. 문제 나올 때마다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표면형은 표면을 비교해서 두 개의 데이터가 최적의 조합을 갖는지를 찾는 게 맞습니다. 방사형은 퍼져나가는 거예요. 분산형 차트의 한 종류는 맞는데 데이터 계열 간 항목 비교가 아니에요.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분산형 차트는 데이터의 불규칙한, 그죠? 분산형이니까 불규칙하죠. 불규칙한 간격이나 묶음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과학적, 공학적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분산형이 맞고요. 이중축은 어떤 거예요? 단위가 현저히 다르거나 값이 현저히 다를 때,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다른 데이터 계열의 값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2번이 맞고요. 우리 아까 안 푼 거 하나 있었죠? 다음 중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상태에서 머리끌 바닥끌 작업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아직 시간은 2분 정도 남았죠. 음, 자, 우선 이건 살펴볼게요. 1번 아니면 2번이 답인 것 같은데 페이지 레이아웃 들어갔고요. 여기서 머리끌 바닥끌을 좀 살펴볼게요. 전체 창으로 놓고 페이지 설정 들어가서 머리끌 바닥을 보겠습니다.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 맞고요. 페이지 여백, 머리끌 편집 이렇게 할 수 있고 바닥글 나와 있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머리끌 바닥글의 디자인 탭의 옵션 그룹, 디자인 탭의 옵션 그룹, 디자인 탭의 머리끌 바닥글에서 옵션에 들어가서 순서 정하죠.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2번 머리끌 바닥글의 디자인 탭에서
머리끌 바닥걸 그룹에서 미리 정의된 머리끌 바닥을 선택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머리끌 바닥을 편집해서 이렇게 이미 돼 있는 걸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그러면 우선 저도 모르겠네요. 머리끌 바닥을 클릭하면 리본 메뉴에 머리끌 바닥을 표시된다. 디자인 탭의 그룹에서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냥 2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채점하기 한번 들어가 보죠. 네, 2번이 아니었네요. 하나가 틀렸죠? 살펴볼까요? 여기죠? 그러면 정답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1번이네요. 내용을 좀 보죠. 문서에 맞게 배율은 머리글을 실제 크기 배율에 따라서 축소하려고 할 때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 해설에서는. 음, 예, 1번이 틀렸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문제를 쭉 다 풀어봤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연습을 꼭 하셔서 연습을 해서 뭐 100점을 못 맞으긴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사람이니까. 자, 잠깐 쉬었다가 어, 이제 실기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혹시 질문 사항 있나요? 예, 그러면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